클릭 감사합니다. 삼토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국경제, 확진자 하루 397명, 하루 1000명도 이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실시, 3단계도 검토, 묻지마 B2 일주일에 1조, 증시 저가 매수 기회일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독 크게 하락한 한국 증시, 두 번째 저가 매수 기회일까? 일주일에 1조씩 묻지마 주식 B2, 정은경 주말에도 확산세 유지되면 거리두기 3단계 검토하겠다. 아직 정점은 아니다. 정은경 얼굴에 건을 들이운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역학조사도 버거운 전국 전파 속도고, 두 번째는 깜깜이 환자만 453명, 중증 환자 일주일 새 3배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그야말로 정부의 결정만 남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상과 경제가 올스톱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코로나 집단 감염 8월 말이 정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8월 말에 정점. 11월 초까지 신규 확진자 7,000명 더 나온다. 이판 못 참는 문 정부. 세종대왕 말까지 꺼내서 때린 영 이코노미스트.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그야말로 도심은 썰렁하다. 자, 공항 항만 노동자들 대량 실직 위기. 위기의 항공업계 대량 실직 공포 비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일간 환자 수가 1,884명이 확진이 이루어졌고, 하루에 그야말로 225명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300명, 400명대를 근접하고 있는데요. 3단계 객상 조건은 이제 확진자 수는 이미 충족된 것 같고, 더블링, 또 사회적 경제 여파 등을 고려하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3단계 이르게 되면 10명 이상 모임과 집회가 일체 금지되고, 카페, 목욕당 등 운영이 중단되게 됩니다. 민생 경제에 그야말로 큰 타격이 오게 되고, 정부가 쉽게 결정을 못 내릴 것이라는데요. 어쨌든, 자, 대규모 이제 실직 도미노가 이제 불보듯 온다는 것이죠. 항공사부터 시작해서 공항 노동자 54%, 실직, 휴직, 퇴직, 한중 카페 6개월째 중단되고 있다. 노동부 오늘 실사 작업, 지정된 고용 촉진 장려금 등 지원된다라는 것인데요. JP보고는 한국의 3차 제약산 리스크 보고서에서 거리두기 완화, 경제활동 재개 영향으로 산발 감염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일간 연속 신규 300명대 추세로 보면은 더 심각한 가능성도 있고, 8월 14일 기점 11월 초에나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전국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까지 객상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독 크게 하락한 한국 증시 두 번째 저가 매수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비이성적 형태를 알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8월 13일 연초 대비 10.9% 상승한 뒤 20일 3.5% 후퇴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0일 28.8%까지 올랐다가 20일 18.1% 낮아졌고, 일주일 새 전고점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8%까지 하락한 것입니다.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게 되면 기술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8월 17일 전후해서 이렇게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8월 16일, 17일부터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 문제는 한국의 증시 폭이 유독하게 이제 크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18일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5% 하락했을 때와 20일 3.7% 급락했을 때 미국 주요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거나 마이너스 1% 하락에 그쳤습니다. 코스닥은 18일 마이너스 4.2% 하락하고 20일 3.3% 떨어졌습니다. 8월 한국 증시만 유독 크게 후퇴하는 이유가 뭘까 하면은, 첫 번째는 수도권 중심으로 유행한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을 이유가 될 수 있겠고, 수도권은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급등하고 증시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코스피 200 연동지수가 일주일 새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정부 방역수칙 강화로 경제활동이 크게 축될 것으로 우려해서 화장품, 호텔, 관광교통 등 경제계 관련주들이 줄줄이 급락했고, 수도권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환자는 15일부터
8일 연속으로 해서 100명 훌쩍 넘어서고 21일은 전국적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환자 수가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수도권은 3월 1차 유행 때와 5월 이태원 클럽 2차 유행 때도 1일 신규 확진자 환자가 100명을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방역당국은 19일부터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립공원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서울시는 한 발 더 나가 3단계에 해당하는 10명 이상 야외 집회 금지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면 증시에는 더욱 부정적이 되겠죠.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산세가 유지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상황이 언젠가 될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이 가장 고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2일 이틀 연속 국내 발생 신규 환자가 300명을 넘어서자 정부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8월 증시 후퇴의 두 번째 요인은 반도체 가격 약세와 미국 화웨이 추가 제재 여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한국 증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약세가 뒤따랐고 대만의 TSMC 이것도 20일 주가가 3% 급락했지만 한국 반도체 주가는 하락폭이 매우 커서 하이닉스는 올 들어 20일까지 마이너스 23.7% 하락해서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8월 증시 상승세를 겪은 마지막 요인은 연기금의 대규모 매도 공태가 되겠습니다. 연기금은 코스피 시장에서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23일 거래 동안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고 최장기간 순매도 진행이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연기금은 코스피 시장에서 2조 1636원을 팔아치웠고 같은 기간 개인은 또 외국인은 각각 4조 6344조 원과 4982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3, 4월 학습 효과와 동학개미의 풍부한 자금 여력, 넘치는 유동성도 한국 증시 회복을 앞당길 수 있고 시간이 지나간 뒤 돌이켜본다면 8월 후퇴는 올해 두 번째 주어진 저가 매수에 기여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각자 잘 판단을 내려야 할 텐데요. 실제로 동학개미는 21일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3.7% 급락할 때 1조 4천억을 순매수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섰고 증시가 빠질 때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투매하지 않고 떨어진 주식을 적극적으로 쓸어 담은 것인데요. 이날 개미의 순매수 132 종목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동학개미는 3월 폭락 때도 한국 증시를 구했고 8월 후퇴 때도 한국 증시를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주일에 1조씩 묻지마 주식 비투. 자,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운자가 지난 18일 역대 최고치인 16조 원을 넘어서자 비투, 빚내서 투자 광풍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소설 미디어에서는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인증에 자극받아서 너도나도 투자 현상이 나타나면서 비투 증가 속도는 그야말로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신용거래는 6월 달에 12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1조 원 될 때 19거래일이 걸렸으나 지난 13조에서 14조, 15조 늘어날 때도 각각 10거래일이 소요되는데 이달 15조 원에서 16조 원은 불과 6개월 만에, 6거래일 만에, 6일 만에 이제 돌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이런 것이 아주 매우 퍼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등장한 비투 강풍 2040 세대가 주도하고 있고 3세대형 증권사, 미래에셋, 3대 대형 증권사 미래에셋과 한국투자, NH 등 작년 말과 올해 6월에 신용 잔액 추이를 분석해보니 2040 세대의 대출이 29% 증가하는 동안 5060 세대의 빚은 16% 늘었다는 것입니다. 남동준 택돈 투자자문연구 대표는 코로나로 서비스업이 위축되면서 알바 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졌다면서 백수 생활도 용돈이 필요하다 보니 빚으로 주식을 단기 매매해 커피값이나 걸어보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진환 한국투자증권 랩 운영부서장은 취업해서 월급을 받지 않으면 주식 같은 위험의 자산에 투자해서 근로공백을 채워야 되겠다는 심리가 강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라든지 정보기술 상승을 일으키면서 여태껏 보지 못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임동혁 미래에셋 연구소 상무는 요즘 젊은이들은
은행 통장보다 주식 계좌를 먼저 만든다면서 게임을 하면서 자란 세대라서 그런지 주식 투자도 전략을 수립해서 즐기면서 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늘 백전백승하지 못하듯 주식 투자로 잃기도 하지만 바로 전략을 수정해서 재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인스타 같은 소셜미디어에 넘쳐나는 자기 과시성 수익 인증 글과 유튜브에 넘쳐나는 빚내서라도 당장 투자하라는 공격적인 발언들이 빚도 강평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증시는 고점 부근에서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 대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 4월 20조 수준이었던 증시는 대금이 6, 7월 달은 24조 원 늘었고 최근은 31조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11조 원까지 이렇게 불과 몇 개월 만에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관계자는 일부 테마 종목은 거래 주식 수가 상장 주식 수를 웃도는 등 극심한 단타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수가 고점 부근이라고 보고 개인들이 방망이를 짧게 진 채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시 급락이 심해진 시기에도 B2에 대한 투자자들이 경각심이 떨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고 성태 연세대 교수는 국내 증시는 실물 경기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 힘만 믿고 버티고 있는데 급등락이 심한 위험 자산인 주식에 레버리지 대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우 보수적인 접근 시점인데요. 한국은 지금 살얼음판 위에 있고 위험 요소는 어디서 어떻게 터져나올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어디서 얼음이 깨지고 빠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거리두기 3단계는 정부 결정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일상과 경제가 완전히 올스톱된다는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323명 발생했고 지난 14일 이후 8일간 누적 확진자 수는 188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5명으로 코로나에 걸린 것인데요. 이 같은 수치는 지난 어떤 3월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프상에서 보다시피 지난 2, 3월 달에 이렇게 급히 높았던 걸 이제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8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높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 3월 달에 그것을 지금 8월 달에 이렇게 다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확진자 수는 17,399명이고 하루에 지금 397명이 늘었죠. 그다음 사망자 수는 309명으로 이제 그대로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도 이렇게 꾸짐없이 변함없이 이렇게 증가 속도에 있는 것이고요. 전 세계에는 2,3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사망자 수는 81만 4,31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죠. 질병관리본부장은 21일 주말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거의 끊이지 않는다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매일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 수도권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 시행되고 있으나 3단계로 상향해야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단계가 시행된다면 매우 큰 경제적 타격과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요건을 부족을 두며 추진하고 있으나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제 선제적 조건 조치와 전파 차단을 위해서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부가 결정한다면 언제든지 3단계 격상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말로 지금은 정치적 판단으로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겠죠.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신규 확진자는 14일 103명을 시작으로 해서 15일 166명, 16일 279명, 18일은 197명, 20일은 246명, 21일은 드디어 297명, 300명이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314명이 새롭게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160일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까지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환자 발생이 적었던 충남이나 강원, 부산 등에서도 환자가 10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전국 확산이 이루어진 거에 된 것인데요.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비율은 14.5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기준, 1단계 기준이 5% 미만과 비교해서 거의 3배에 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하루 확진자, 또 깜깜이 환자 비율, 관리 중인 집단 감염 발생수, 다행망 내 환자 비율, 자가격리 비율 등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는데요.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이 단계는 이런 기준에 따른 것인 거고, 어쨌든 거리가 텅텅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거리가 텅텅 비어 있고, 2단계에 있어서 만약에 3단계 된다 하면 그야말로 완전히 모든 것이 그야말로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3단계는 이제 이미 요건을 대부분 다 충족하고 그야말로 정치적인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확진자 추세는 3단계 기준 중 하나를 이미 충족했고, 다만 더블링 등 조건, 또 정치적인 조건은 격상 기준은 이제 이런 모든 요소를 만족해야 된다지만, 어쨌든 이것은 정치적으로 언제든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김우주 고려대 고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는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단계 거리두기는 사회적 부담이 큰 만큼 충분한 대비가 됐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혼란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야말로 정치적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3단계가 된다면 급격한 유행 확산에 대한 차단을 하고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고, 핵심 메시지는 필수적 사회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합 모임은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가 되고 경기는 중단되고, 자, 다중시설은 고위험시설 중 운영 중단 이외 모든 시설 방역수칙을 강제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원격 수업 또 휴업이 되는 것이 이제 학교가 되겠고요. 공공 단계는 전원이 재택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인 경우에도 필수 인원을 외에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3단계가 된다면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3단계로 올라가면 국민들의 일상은 거의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1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모든 공공시설 운영도 중단하게 됩니다. 클럽이라든지 PC방, 뷔페, 실내 운동시설 등 고위험시설은 물론 카페와 목욕탕, 사우나, 종교시설, 결혼식장, 중위험시설도 운영할 수 없게 되고, 학교는 모든 등교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되고 야구든지 이런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례 브리핑에서 우선순위는 2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고 실천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행되지 않고 기속적인 확산세가 유지된다면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역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 사람 간의 접촉이 일어나는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지역이나 감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모든 사람 간의 접촉은 위험하다고 간주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거나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는 그런 원칙을 지켜주길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정본부장은 방역당국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교회라든지 소모임이나 행사로 철저하게 온라인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일반 국민께서는 식당과 카페 같은 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가야 되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노출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식당 같은 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를 요청드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산세가 심각한 서울의 경우 3단계에 준하는 조피가 이미 이제 내려진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월 말이 정점이 될 것이고 11월 초까지 이제 약 7,000명이 나온다는 이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3개월간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이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초창기인 3월 하순이면 최대 1만 명이 감염될 것으로 정확하게 예측했던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분석이 되겠는데요. 다만 신규 확진자 환자 수가 4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할 정도로 급속히 높아짐에 따라 JP의 예측보다도 더 감염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JP모건 보험팀 리서치 보고서는 한국 3차 재확산 리스크에 따르면 이번 재확산에 따른 이달 말을 피크로 기존 누적 환자 16,000명에 더해서 11월 초까지 새롭게 7,000명, 그야말로 이제 2만 명 정도가 되겠다는 얘기죠.
총 합해서 2만 3천 명이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전체 감염자 완치자가 사망자를 뺀 실질 감염자 수는 재유행 전인 8월 11일 630명이었다면서 최근 감염은 지난 1차 때와 비슷하게 서울의 종교시설에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데요. 종교시설에 대해서만 특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JP모건은 주요 병원은 병상 부족도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심화될 것이라고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감염될 것으로 관찰된다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은 2차 감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고 대규모로 경제활동이 재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실질 감염자 수가 이달 1000명에 이른다는 관측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교회 감염, 광화문 집회 영향으로 이들 부분도 이렇게 지나치게 정치적 해석으로 동의할 수 저는 없습니다. 반대로 쿠폰을 발행하고 여권을 권유한, 여행을 권유한 정부의 책임이고 중국인을 막지 않는 것이 원초적인 책임이고 이 책임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문 정부는 늘 국가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 돌리고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만 하는 무책임하고 매우 나쁜 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은 통치자가 국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통치자를 걱정해야 하는 그야말로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비판 못 참는 문 정부, 세종대왕 말 꺼내 때린 영 이코노미스트, 남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나무 비판은 못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문 정부는 반대 의견은 소송전으로 대응한다는 것이죠. 정부가 소송으로 대응하면 국민은 어떤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나쁜 정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보 상대적 표현의 자유를 등한시한다라는 것인데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와 여권 인사들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매체는 21일 진보 통치자들이 발산한 내면의 권위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1425년 세종대왕의 어록을 인용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과거 일제강점기와 군사정부 등을 겪었고 지난 2017년 대통령 탄핵 사건까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후임자로 나선 진보진영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보다도 평등하고 개방적이며 이견에 관해 관대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이런 좋은 의도가 시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애국인의 시각에서도 봐서도 문 정부의 끝없는 남탓과 내 편은 뭘 해도 괜찮은 것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에 대한 그야말로 옳은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될지가 여부가 매우 큰 관심이고 만일에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이미 쓰러져가는 경제는 어떤 결과가 처리될지 그야말로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자 매우 다양한 준비와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달러를 충분히 확보하고 코로나는 이제 일상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소나기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고 또 건강과 경제를 스스로 이렇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